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도팔입니다. 우선 오늘 새벽에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요약된 내용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이번 FOMC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인 0.75%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 계획도 계속 유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상황을 보면서 지속적인 인상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75bp 인상에 대해선 투표권을 가진 FOMC 멤버 모두 만장일치로 나와줬고 연준에서 판단하기엔 사람들의 수요 생산이 많이 나아졌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지만 인플레이션 또한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과 수요는 여전히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이며 에너지와 음식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은 다들 가격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가장 크며 이 큰 어려움을 경제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전쟁 관련한 이벤트가 지금까지도 가격 상승 압박에 큰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미국 GDP가 발표되는데 이 GDP가 마이너스로 나온다고 해도 실업률이 낮고 전체적인 생산성 하락이 나와야지만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긴축으로 인해 실업률을 올려 경제 상황을 늦춘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은 필요하고 또 의도한 상황이었으며 다만 연착륙은 실업률을 적당히 올리면서 중립 실업률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게 연준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현재 중립 실업률은 분명 예전보다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랐지만 이 부분은 계절성일 수 있다고 생각 중이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걱정하던 100bp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만약 연준에서 100bp까지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 이번 금리 인상은 100bp까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수요는 줄어들고 있지만 얼마나 줄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며 수요, 투자 그리고 소비 등이 수축하는 것은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연준에서 계속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의도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제 생각엔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E 즉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데이터보다 더 중요하고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며 연준은 코어 PCE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결정된 사안은 아니며 9월에 대해선 그 어떤 가이던스도 줄 수 없고 앞으로 나오는 지표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은 인플레이션이 분명 잡혔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될 것이고 경기 침체를 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많은 섹터에서 호재들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한 이유는 너무 금리를 적게 올려서 생길 문제가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 생길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이고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황에 따라 큰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이제 지표에 따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FOMC 결과로 비트는 새벽 3시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1시간 만에 4.26%가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새벽 3시부터 1시간 만에 5.4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 3시 30분까지 기다렸다가 비트 이더만 매수를 진행했고 가격 상관없이 시장가로 긁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면 20%까지 비중을 늘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큰 반등이 나와줘 불타기는 진행하지 않고 10%만 먼저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한 차례 조정이 나올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조정 시기는 오늘 저녁 9시 30분에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9시 30분 미국 GDP 발표가 있고 그 수치는 마이너스로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20%씩 들어갈 필요성을 못 느꼈고 2차 매수 시기는 어제 언급을 했던 것과 동일하게 18,800달러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약 매수 시기를 놓친 분들은 지금 비트를 잡는 것보단 그래도 저녁 9시 30분 미국 GDP 발표 후 시장의 추세에 따라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어제 하루만 비트는 달러 기준으로 8.04%, 원화로는 6.34%가 상승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의 조정은 뭐 제 기준에서 감안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큰 조정이 나와준다면 이제 제 관점에선 일본 기준으로 캔들이 5일선에 닿는 위치인 22,219달러에서 22,270달러까지도 열어두고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주봉상으로 저번 주 저가였던 2757달러를 이번 주에 깨지 않는 이상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위치이며 또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땐 이 캔들과 5일선의 사이가 이격이 아직도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상승에 대한 관점을 이제 추가로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단 당연히 손절가는 잡아두고 매매를 할 계획이고, 손절가는 어제 말했던 6월 18일 저점이었던 17,622달러로 잡았고, 딱 17,622달러가 아닌 대략 17,600달러 정도까지 볼 생각입니다. 이 구간을 이제 손절가로 잡은 이유는 그 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점을 깰 땐 그 이후에 지지나 매물대 구간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는 추가 하락이 나와 저는 이제 가장 최근 저점 부근을 손절가로 잡았습니다. 다들 이제 참고하셔야 하는 부분은 저는 전체 현금 비중 중 10%만 진입을 했습니다. 뭐 이 기준은 여러분들 매매 성향에 따라 다 다르니까 매매 성향이 공격적이시라면 더 비중을 높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져갈 수 있고, 저처럼 보수적이시라면 비중을 조금 낮춰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녁 9시 30분 미국 GDP 발표와 동시에 의견이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지표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6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예상치를 웃도자 일부 경제학자들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인 미국의 6월 내구재 수주 실적은 전월 대비 1.9%가 상승을 했으며,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2분기 미국 GDP 전망치를 당초 0.4%에서 1%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JP 모건 또한 0.7%에서 1.4%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 이유는 미국의 6월 상품 무역 적자가 5월 1,040억 달러에서 6월 982억 달러로 줄어들었으며, 수출은 2.5%가 증가했기 때문에 무역 적자 개선이 더 많은 성장을 의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2분기 GDP 발표에서 시장이 집중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GDP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인데, 저번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6%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경기 침체는 기술적으로 2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때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추가하자면 파월 의장 역시 FOMC 회의 후에 경기 침체 상태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GDP 속보치가 큰 폭으로 수정될 수 있으니 적당히 걸러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미국의 GDP 집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GDP 속보치를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수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속보치만 보지 말고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나눠 발표하기 때문에 확정치까지 결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GDP 발표는 어떻게 될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예측치는 0.5%이고 최근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제닛 옐런 장관의 발언은 시장을 달래주는 언급이 많아 GDP 발표 이후 위험자산 시장에 조정이 온다면 저는 오히려 이때가 한 차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GDP 발표와 동시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 마이너스로 GDP가 발표가 됐을 때 그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과 시장을 달래주는 연설을 한다면 이 위험자산 시장은 다시 한번 어제와 마찬가지로 반등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새벽 나스닥 장 마감 이후엔 아마존, 애플의 실적 발표까지 있습니다. 만약 저보다 더 보수적인 분이시라면 이 결과까지 보고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상황에서 전혀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포모가 온다면 큰 비중이 아닌 손절을 해도 부담이 되지 않는 적은 비중 조금이라도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차피 사도 후회고 안 사도 후회가 되는 거라면 정말 조금이라도 사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물을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 선물 거래를 하고 있지만 수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계신 분, 그리고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꾸준히 챙기고 싶으신 분, 마지막으로 매매 관점의 견해를 넓히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소통방을 통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유료 방보다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방은 유료방이나 리딩하는 방이 아니며 선물 전문 트레이더들과 투자자님들의 정말 억대로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님들의 투자 관점 공유, 정보 공유를 하며 배워나가는 무료 소통방입니다. 이 선물 소통방은 오늘도 활발하게 관점과 매매 전략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또 투자자님들은 서로 좋은 영향을 받고 배우며 매매 승률을 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이 소통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많은 혜택들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내용들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도팔이었습니다.